하나의 정당을 해산시키는 것으로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예, 오늘 정당 해산으로 나라가 슬렁슬렁 지금 거리도 신랄하고 저 자신도 신랄합니다. 12월 19일 2012년 12월 19일 벌써 부정선거로 당선된 자가 결국은 정당 해산까지 하고 있고 정말 과거로 돌아가서 더 이상 어떻게 나라를 망칠까 싶을 정도로 나라가 슬렁슬렁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잘못을 묻고 남들의 잘못을 어떻게 엮어서 본인의 권력만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힘없는 민중들은 자포자기하고 바뀔 수 있겠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바뀔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바뀔 수 있겠습니까? 네! 정당하게 대통령이 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내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오늘은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고 선거 무효소속인단도 가만히 있을 수 없고 촛불연대도 가만히 있을 수 없고 전국민연대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날입니다. 부정선거를 2년 동안 싸운 단체들이 너무너무 힘들었고 그리고 많이 망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선거는 죽지 않았습니다. 18대 대선 선거 무효소속이 아직도 열리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힘 모아주십시오. 네, 오늘 집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전혀 무시하고 다른 조작 자료가 돌아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선거가 끝나면은 6시에 선거가 끝납니다. 6시에 선거가 끝나고 투표함을 넘기고 준비하다 보면은 개표장에서 아무리 빨라도 7시가 지나야 개표가 시작됩니다. 7시가 지나야 개표가 시작되는데 아니 1시간 반, 1시간 40분 만에 당선 유력이 나왔습니다. 그때 서울 개표율이 6.4%입니다. 서울 개표율이 몇 프로라고요? 6.4%. 6.4%. 대한민국 서울 시민들이 93.8%, 93. 몇 프로지 나온, 93.6%가 이명박이 의도한 대로 표를 찍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걸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이명박 정권이 미리 만들어 놓은 새로운 개표 자료, 조작 자료를 돌려서 8시 45분에 개표 끝나지도 않았는데 당선 유력이 나왔습니다. 서울은 6.4%. 서울 시민이 어떤 시민입니까? 서울 시민은 깨어있는 시민입니다. 그런데도 6.4% 서울에서 개표 6.4%가 개표됐는데도 당선 유력이 나왔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KBS, MBC, SBS 8시 50분 전부 다 방송 3사에서 당선 유력이 나왔다는 것은 수개표를 완전히 누락하고 그들의 프로그램대로 이것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투개표를 하면은 최소한으로 7시간은 지나야 당선 윤곽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새벽 돼야 당선 윤곽이 어렴풋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그렇게 급하고 무엇이 그래 자신감이 있었는지 8시 45분에 투개표가 이루어지지도 않고 개표기도 돌아가지 않았는데 당선 유력이 나왔다는 것은 이명박 정권이 미리 만드는 조작 자료로 갖고 확신을 했기 때문에 당선 유력이 나온 것입니다. 이런 폐역한 정권을 우리가 보고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252개 전국 선관위 개표 상황표를 우리 네티즌 중에 한 분이 80만원을 주고 공개 청구를 해서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중앙선관위가 2013년 3월 1일, 3월 11일 자기네들이 우리가 KBS, MBC에 이렇게 몇 시 몇 분에 투표율 얼마 공개를 했습니다. 개표 진행 상황표 일본 데이터 자료라고 합니다. 저는 지난 2년 동안 중앙선관위에서 받아낸 전국 개표 상황표와 그리고 중앙선관위에서 발표한 일본 데이터 자료를 비교하면서 얼마나 선거가 엉터리였는가를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투표함 열기 전에
영등포구 대림 삼동 투표함 열기 1시간 전에 개표방송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투표함 열기 전에 개표방송이 나올 수 있습니까? 투표함 열기 전에 어떻게 개표방송이 나올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바로 다른 개표 자료를 걸렸기 때문에 투표함 열기 1시간 전에 개표방송이 나온 것입니다. 특히 춘천에 보면은 투표 분류 종료도 되기 전에 투표함 열기 전에 위원장이 그 시간 1시간 앞에 땡겨놨어요. 왜 위원장이 개함을 하기도 전에 1시간을 미리 땡겨놨느냐? 정상적인 투개표를 하고 있는데 개표방송이 아마 먼저 나와버렸어요. 먼저 나오니까 위원장이 그랬는지 정관이가 뒤에서 사후에 조작했는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엉터리로 해놨은 사례들이 엄청 발견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충청도 삽니다. 여 충청도에 보면은 투표율 100%, 최종투표 이것은 중앙선관위가 발표한 자료입니다. 1168205표 1168205표 100%대. 그런데 실질적으로 개표방송에는 어떻게 나왔느냐? 개표방송을 이 두 사람만 대해도 이것이 넘습니다. 여러분, 더하기 한번 해보세요. 692 더하기 528 하면은 1, 2가 하면 넘어갑니다. 중앙선관위가 발표한 자료하고 개표 진행 상황표에서 발표한 자료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무엇이 옳습니까? 왜 이렇게 다른가요? 59,000표가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개표 방송이 아니고 프로그램이 다른 것이 돌아가기 때문에 맞출 수가 없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다른 거. 자, 여기 초청남도 1168만 총, 이렇게 조작된 자료가 돌아갔습니다. 또 다른 건 부재자 투표를 보시게 되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부재자 투표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미국과 독일과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교민들이 비행기를 타고 7시간, 8시간 비행기를 타고 투표장에 왔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애를 쓰고 투표를 했건만 부재자 투표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부재자 투표가 반영되지 않았느냐? 부재자 투표 상황서를 보니까 부재자 투표가 5시보다 6시가 줄어드는 현상들이 아주 많이 나타났습니다. 부재자 투표가 5시보다 6시가 줄어났다는 것은 그 부재자 투표를 자기들이 이미 만들어놓은 득표수에 맞추기 위해서 사용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조선일보. 지난 대선 때 KBS, MBC, KBS 방송 3사는 오후 3시경에 조선일보에서 방송 3사를 제외한 모든 언론기관에서 문재인이 앞섰다고 나왔습니다. 삼성연구소에도 문재인이 앞섰습니다. 코리아 리서치에도 문재인이 앞섰고, 리서치 플러스 KBS 단독 YTN에서도 문재인이 앞섰고, 심지어 미국 CIA의 자체조사에도 미국에서 한국 CIA가 미국 백악관에 보도했다고 스카이에서 기록해놨습니다. 이것을 조선일보에서 오후 3시경에 문재인이 2.2% 앞서 있다고 예측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이 예측 기사를 내보내고 나서 이것이 문제가 되니까 한 달 후에 그것을 루머라고 기사를 수정해서 지금은 인터넷에 찾아보면 루머라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왜 그러냐? 부정선거가 확실한 증거 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또 딴 거 없는가 보세요. 이거 바로 그 자료. 그 자료. 이것이 바로 조선일보가 오후 3시경에 2.2% 얻는 것으로, 박 후보가 2.2% 앞서는 것으로 예측한다고 조선일보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 조선일보가 같지요? 조선일보!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2.2% 오후 3시경에 문재인이 앞선다고 예측을 했습니다. 조선일보가 어떤 신문입니까? 대한민국의 주류 신문 아닙니까?
얼마나 공정보도를 하는 신문입니까? 그 신문에서 2.2% 앞선다고 분명하게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근데 이 기사가 부정선거의 결정적인 증거자료가 된다니까 언제 고쳤냐? 1월 2일날 선거가 끝나고 약 보름이 되죠? 보름 뒤에 수정을 해버렸습니다. 뭐라고 수정했지요? 루머라고 수정을 했습니다. 선거 부정 선거를 거절되자 그것을 루머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루머가 뭡니까? 나는 영어가 부족해 루머가 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허위 정보라고 자기네들이 갈아치웠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민주주의는 선거를 통해서 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의 것은 선거입니다. 선거가 조작되었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한 뿌리채 흔들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서울시민 여러분, 지난 18대 대선이 2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지났는데 뭐 지금까지 선거 부정을 외치느냐 이렇게 말할 줄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집안에 물건의 도둑놈들이 다 훔쳐갔는데 시간이 2년이 지났다고 가만히 있는 주부들이 있습니까? 2년이 아니라 10년이 지나도 반드시 뺏어간 것은 찾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선거가 2년이 지났다 해서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박근혜가 죽을 때까지 개표 부정을 우리는 외치고 그 진실을 밝혀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로 애국 시민 여러분, 햇불 시민연대 여러분, 정말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대한민국의 주인입니다. 깨어서 외치는 자만이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위대한 시민 정신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골에서 올라와서 지난 2년 동안 136개 선관위를 고소했습니다. 고소했지만은 검찰에서 136개를 전부 다 각하했습니다. 검찰이 나만 보면 각하 그래요. 고등검찰에 올렸지만 다 각하 기각시켰습니다. 고등법원에 올렸지만은 다 기각시켰습니다. 기각 이거 뭔동 아십니까? 증거자료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책을 냈고 이번에 오늘 불법 정권 2주기를 맞아서 중앙선관위 위원장과 중앙선관위 상무위원과 중앙선관위 사무총장과 중앙선관위 제1과장, 제2과장 그리고 이명박의 최고 핵심 하수인 전산생사장 박혁진 여러분 다른 사람 이름 몰라도 박혁진 이름 알아야 됩니다. 박혁진은 원래 서울시 공무원이었습니다. 서울시 공무원이 어떻게 중앙 공무원이 됩니까? 국가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저는 79년도에 서울세관에 국가 공무원했습니다. 국가 공무원은 지방 공무원이 될 수가 없고 지방 공무원은 국가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폐역하고 이 조작의 명수 이명박이가 박혁진이를 서울시 공무원 전산센터에서 중앙선관위 전산센터로 보냈습니다. 급속히 성장을 시켜갖고 급속히 진급을 시켜갖고 중앙선관위 새 전산센터를 박혁진이가 장악하게 했습니다. 누구 작품이죠? 이명박! 못하라고 이명박 정권이 박혁진을 급속히 성장시켜서 장악했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 엄청나고 무서운 국민의 주권을 바로 훔치고 조작하기 위해서 박혁진을 통해서 중앙선관위가 참으로 이명박 정권에서 이 엄청난 부정선거를 자행했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12월 19일 고소인 6명, 연대 고소인 300몇 명이죠? 연대 고소인 376명, 390명 정도 돼요. 390명 해서 대검찰청에 중앙선관위 공무원 헌법 114조 위반, 헌법 114조는 중앙선관위 공무원은 절대로 선거에 개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중앙선관위는 헌법기관입니다. 헌법을 위반한 것은 바로 국헌 문란입니다. 나라의 헌법을 위반했다, 문란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국헌 문란죄로 중앙선관위 위원장과 상임위원과
그리고 사무총장, 선관위 1과장, 선관위 2과장, 전산센터장, 전산사무관 이렇게 해서 7명을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이 고발에 대해서 이제는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증거를 제시했기 때문에 쉽게 아마 이번만큼은 나를 각하라 부르지 않을 줄 믿습니다. 다음 걸 넘가보세요. 이런 박근혜가 50대가 89.9% 투표를 해서 2시간 만에 뒤집었다는 것입니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말이 안 되다가 이렇게 해놓고 올라가 또 설거머니 82%라고 또 내려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거 설거머니 내리는 것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멋대로 89.9%를 했다가 82%를 했다가 무슨 역장수 마음대로 합니다. 중앙선관위가. 이 중앙선관위는 국민의 혈세를 받아먹는 국가공무원입니다. 국가공무원은 국민의 공리를 위해서 그리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이들이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하기는 이들이 출근해서 하는 일이 뭔가 어떻게 하면 개표 조작을 더욱더 매끄럽게 할 수 있느냐 이것을 연구하는 기관이 그래서 제가 중앙선관위를 중앙개표조작위원회 중앙선관위가 중앙개표조작위원회 내가 중앙선관위 앞에서 야 이놈들 개표조작위원들아 내가 아주 광을 많이 쳤어요. 중앙선관위는 개표조작위원회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선거가 끝나고 수개표 안 했다고 얼마나 외쳤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지방선거는 중앙선관위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개표 상황표에 투표지 분류 종료 시간을 싹 지워버렸어요. 왜 지웠어요? 없애려고요. 증거 수개표 시간을 알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투표지 분류 종료 시간을 지워버렸어요. 이게 국가 공무원이 할 일입니까? 조작을 어떻게 하면 더욱더 매끄럽게 할 수 있는가? 맨날 앉아서 연구하는 것이 국가조작위원회. 국가중앙선관위는 선거조작위원회입니다. 서울시민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은 지금 통진당 해산이 아니고 중앙선관위를 해산하고 청와대를 해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 넘가보세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이 도장을 찍었는 선거가 3개가 누락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서 이거 누락이 됐나 보니까 아니 위원장이 도장도 찍지 않는 걸 갖다가 만들어 수치만 맞춰놨어요. 왜 수치가 맞을까요? 왜 수치가 맞을까요?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 그럽니다. 아 수치만 맞으면 될 거 아니냐? 천만의 말씀. 중앙선관위는 통계를 다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통계를 다 갖고 있느냐? 각 지역 선관위에서 개표가 끝나면 우리가 몇 명 개표했습니다 하고 중앙선거에다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중앙선거에서 보고한 그 자료를 갖고 자기들이 의도한 대로 조작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광주 북구에 보면은 위원장 도장을 갖다가 도용했습니다. 위원장 도장을 도용한 광주 북구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개표 방송 후에 개표 상황표를 개표 방송에 맞추어 조작했습니다. 개표 방송 후에 개표 상황표를 개표 방송에 맞추어 조작했습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조작된 프로그램을 돌리니까 앞뒤가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개표 방송 후에 개표 상황표를 다시 한번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광주에서 나타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광주에서 보면은 위원장 도장이 2개가 찍혀 있어요. 이것을 한번 찾아보세요. 광주에 보면은 위원장 도장이 2개가 찍혀 있어요. 광주 북구 위원장이 2명입니까? 아닙니다. 광주 북구 도장 위원장이 2개 찍혀 있는데 광주 북구 위원장이 두 명인가요? 이것을 신상철 씨가 고발을 했어요. 전화도 했어요. 위원장한테. 위원장님 도장 2개 씁니까? 위원장이 내가 왜 도장을 2개 쓰느냐? 위원장 도장 2개 있는데요. 그래서 도장을 끄고 전화로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위원장 도장이 2개가 있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개표 방송 후에 개표 방송에 맞춰서 수치를 맞추다 보니까 이것은 조작된 자료입니다. 최인규, 최씨가 원래 길게 씁니다. 요 최씨를. 최인규, 요게 본 도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놈들이 선거가 끝나고 개표 방송에 와서 개표 상황표를 조작을 해야 되는데, 선관위원장 부장판사입니다. 부장판사님, 개표 상황표를 조작하기 필요하니 도장 주세요.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부장판사님, 개표 상황표 조작해야 되니까 도장 주세요. 말할 수 없지요. 그러니까 이놈들이 최인규 씨 이름을 아니까 당연히 최인규인으로 알고 최인규인이라고 도장을 새겨갖고 개표 방송 후에 지긋끼리 앉아갖고 개표 방송에 맞춰서 열심히 도장을 찍어댔는 게 31장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분명한 사건도 고소하면 고소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분명한 것을 고소를 해도 각하를 합니다. 각하. 이렇게 분명한 것을 고소해도 뭐라고요? 각하를 합니다. 각하. 여러분, 이 대한민국 법이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었습니다. 정말로 이 대한민국 사법권이 죽은 것이 우리가 한탄해야 됩니다. 이명박 정권이 가장 공들인 것이 언론 장악이었고, 2번째 공들인 것이 사법권을 장악한 것입니다. 이렇게 장악을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누가 봐도 조작인데도 수사를 하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조작인데도 수사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들을 주장자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진다고 믿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습니다. 횃불연대가 살아있는 한 진실은 밝혀질 줄 믿습니다. 말이 됩니까 이것이? 이런데도 선거 잘했다고 승진시키고 저끼리 축하하고, 대한민국은 법과 원칙과 양심이 마비된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해역하고 악한 자들이 정권을 잡음으로 말미암아 법도 없어지고 원칙도 없어지고 양심도 없어지고 도덕도 없어지고 오직 물질과 음란과 해역과 조작과 불법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작 정권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는 끝까지 이 개표 조작을 밝혀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속초시에 보면은 개표 상황표 부재자 투표를 2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왜 2장을 만들어 놨을까요? 2장을 만들어 놨어요. 부재자 개표 상황표를. 도장도 다 찍어 놨어요. 다 합법적으로 해놨어요. 수치는 적지도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개표 상황표 부재자 투표를 2개를 만들었을까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부재자 투표를 2개 만든 이유는 바로 총득표수를 맞추기 위해서 부재자 투표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7시간 비행기를 타고 8시간 비행기를 타고 가서 해외 동포들이 표를 찍었건만 그 표는 아무런 의미가 없이 사라졌고, 자기네들이 다시 만든 조작자료에 의해서 득표수 조정에 사용했다는 이 엄청난 범죄를 우리가 보고만 있어야 되겠습니까? 요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부재자 투표 해외 동포들이 땀을 흘리며 애를 쓰며 나라를 걱정하고 투표를 했건만 그 표는 하나도 적용되지 않았다는 무서운 사실입니다. 이 범죄입니다. 범죄. 이런 범죄가 대한민국에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겠지, 시간만 지나갖고 지금 버티고 있는 현실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제가 정리해놓은 것입니다. 5시 부재자 투표, 6시 빨간개 부재자 투표입니다. 합계도 마이너스 1입니다. 5시보다 6시가 적다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5시보다 6표가 더 적습니다. 대구광역시는 5시보다 6시가 22표나 더 적습니다. 부산광역시는 5시보다 6시가 15표가 적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부재자 투표가 적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투표가 줄어듭니까? 아닙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투표가 늘어나야 정상 아닙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투표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이것은 바로 부재자 투표를 총 득표수 맞추는데 사용했다는 증거입니다. 이거 하라면서 선거무효입니다. 18대 대선 선거무효.
선거무효! 선거무효! 새천지민주당은 대선 불복이냐 하면은 벌벌 떱니다. 그래서 내가 한 수 가르쳐줬어요. 대선 불복 아닙니다. 그러면 뭐야? 선거 무효입니다! 이렇게 외치라고 했습니다. 대선 불복이 아니고 선거 무효입니다. 18대 대선 선거 무효입니다. 18대 대선은 중앙선관위가 조작된 자료로 돌린 100% 선거 무효입니다. 이런 선거 무효를 놔두고 우리 국민이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까? 이 조작을 덮기 위해서 지금 각종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에 일어난 모든 조작들이 이 조작 선거를 덮기 위해서 지금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월호 사건이 왜 일어났습니까? 간첩을 왜 조작했습니까? 대통령이 조문을 조작할 수 있습니까? 조문은 조작할 수가 있습니까? 심지어 조문도 조작하고 유명은이도 조작하고 세월호 보도도 조작하고 이번에 십상시 사건도 조작하고 조작이 아닌 것이 없는 세상입니다. 이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선거가 조작됐기 때문에 이 조작을 덮기 위해서 계속해서 사건을 덮어 조작의 조작으로 덮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시민 여러분, 수는 비록 적지만은 여러분들이 깨어서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시골목 살아서 빨리 내려가야 됩니다. 오늘 요만큼만 하고 다음 시간 초청해 주시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백불연대 화이팅! 열성과 큰일 날 뻔했어요. 이 열성과 열의와 성의를 다해서 말씀을 해주신 김무영 목사님이셨고요. 다시 한번 이 어렵게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거의 2년 동안 고생을 하셨던 거고요. 그 책의 이름은 침몰하는 대한민국호입니다. 오늘 보면 저 앞에도 무슨 환경을 걱정하는 녹색당 분들이더라고요. 녹색당 분들도 지금 장애산에 가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서울역과 광화문 쪽에서도 아마 오늘 진보당 해체에 관한 역사적으로 과거로 가는 일을 가지고 지금 분주하고 되게 어수선한 분위기입니다. 그래도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18대 대선은 원천 선거 무효다! 두 한 번만 더, 세 번 외쳐주세요. 18대 대선은 선거 무효다! 무효다! 18대 대선은 선거 무효다! 네, 이렇게 부정한 사람이, 부정 당선범이 올라가니까 나라가 이렇게 시끌시끌합니다. 오늘 저희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나왔고요. 오늘 또 원로분 중에 강세영 목사님이시라고 오늘 성명적으로 낭독하셨는데요. 지금부터는 조금 제한을 둬서 한 3분 정도의 발언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세영 목사님 좀 나와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새날희망연대 원로분이신 주중환 선생님도 3분 정도 발언을 해주세요. 통합진보당이라는 정당이 있습니다. 통합진보당의 친애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그리고 대한 국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지 아니한다면 민주주의는 하나의 사기입니다. 사기. 지난 18대 대선은 부정선거였다고 하는 수많은 증거가 이미 책으로 나왔습니다. 수많은 증거를 전국에 있는 민주시민들이 취합을 해가지고 피땀 어린 수고로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 책을 만들었다고 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두 사람이 있는데, 바로 선거무효 소송인단 한영수 대표와 김필원 대표입니다. 이 두 사람이 쓴 책은 아무런 오류가 없습니다.
다만 의견 표명으로 중앙선관위 직원이 대답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수긍을 했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명예훼손의 법리를 곡해하고 의견 표명을 거의 사실이라고 괴설을 불어놓고 그렇게 해서 의인 두 사람을 차비천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러나 숨겨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감춰진 것이 밝혀지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반드시 이 모든 진실은 온 대한민국 국민에게 알려지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책을 통해서 진실을 진실을 학습을 하시고 이것을 요약을 해서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지들과 이웃들에게 전파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소련의 독재자 스탈린은 말하기를 투표는 인민이 하지만 개표는 권력자가 한다. 투표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고 개표하는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독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독재를 합법을 가정해서 할 수 있는 사기 수법이 바로 개표 부정인 것입니다. 이제 이 울림이 언론의 무관심과 국민의 깨우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널리 전파되지 못했으나 이제는 대학교 교수님들과 이 사회에 영향력이 있는 중요한 원로들이 투표소에서 수개표 운동본부를 결성했습니다. 여러분, 제 가방에는 선거부정방지법 입법청원 서명 용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 발언을 마친 후에 아직 거기에 서명하지 않으신 분들은 서명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기 수법으로 거짓 정권이 들어섰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모든 적폐가 한꺼번에 터지고 세월호 사건이 터졌습니다. 세월호 사건은 이것은 고의 침몰의 의혹이 매우 짙다고 하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 인터넷 방송 중에 한겨레 TV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그 인터넷 검색창에다가 김어준의 파파이스를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 34회까지 현재 했는데 거기를 보시면 고의 침몰의 증거를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1회부터 33회까지 했는데 그것을 여러분 검색해 보시면 세월호는 고의 침몰이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밖에 없는 중요한 원인들이, 중요한 근거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세월호는 동남쪽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가다가 지그재그로 운행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모에 부딪혀가지고 각도 있게 꺾여서 돌아갔는데 4분 동안 완전히 핸들을 끝까지 돌릴 수 있는 데까지 돌려가지고
패를 돌렸기 때문에 침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엄청난 비극이 왜 일어났습니까? 선거 부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것을 막지 못한 것이 바로 사기 정권이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이 되기는 했지만은 지금 그 법으로는 진상규명이 매우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진상규명을 철저히 해달라고 하는 서명용지를 또한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에 서명하신 분들도 이제 거기에 서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용지를 제가 더 받아야 되는데 한 장 받아가지고 지금 두세 사람밖에 서명을 받을 수 없겠습니다. 그러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거부정방지법에 대해서 입법 청원 서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합법적인 수단은 선거 부정을 철저히 차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19대 대선에서는 우리가 표를 도둑질하는 일이 없이 투표소에서 손으로 개표하고 그것을 다 CCTV로 촬영하고 온 시민들이 그것을 철저히 감시함으로써 부정선거를 차단해서 우리의 주권을 지킬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우리의 주권을 지킵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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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들 지방에서 올라오셔서 오늘 12월 19일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부정한 사람이, 부정 당선범이 지금 나라에 올라가서 별의별 일을 다 겪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 이 하나의 당을 죽인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죽이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것도 오늘 12월 19일 대선을 치른 날 이렇게 딱 맞췄다는 것이죠. 저는 이거는 조작이라고 봅니다. 이것도 하나의 조작이라고 봅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날짜까지 맞춘 정당 해산, 있을 수 없는 민주주의를 죽이는 일입니다. 지금 저쪽에 접고를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 소속인단에 대해서 일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셨고 짧게 한마디 하실 것입니다. 너그러움님 좀 나와주세요. 예, 지금 바쁘게 길을 가시는 분들 잠깐만 말씀 들어주십시오. 2012년 12월 19일 2년 전 오늘, 정확히 2년 전 오늘 18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는데 그 대통령 선거는 개표 결과를 개표를 조작한 부정선거였습니다. 여러분, 그 선거는 정당이 치러진 선거가 아니라 불법 결과를 조작한, 개표 결과를 미리 정해놓고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개표 방송으로 거짓을 주입한 개표 조작 부정선거입니다. 따라서 그 선거는 원천 무효이고 지금 청와대에 들어앉아 있는 박근혜는 대통령이 아니라 개표 조작 선거에 들어앉아 있는 선거사범 범죄자입니다. 여러분, 이 사태를 용납할 수 있습니까? 이대로 영원히 갈 수 있습니까? 개표를 조작한 선거, 따라서 이 나라에는 그나마 허점 투성이, 거짓말 투성이었던 헌법과 법률이 모두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헌법 67조 제1항에는 대통령은 유권자의 보통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해서 선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선거가 아니라 개표를 조작한 선거라고도 할 수 없는 범죄 행위로 들어앉아 있기 때문에 박근혜는 대통령이 아니라 범죄자 선거사범입니다. 지금 여기 현수막에 박근혜는 퇴진하라고 되어 있는데 저게 대통령직에서 퇴진하라는 뜻이라면 그건 잘못됐습니다. 왜냐?
박근혜는 애초에 대통령이 아니니까. 박근혜는 저기 불법으로 들어앉아 있는 청와대에서 나와서 제 아비처럼 되지 않으려면 순순히 나와서 그 죄값을 치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정선거 개표조작 선거는 박근혜가 혼자서 한 것이 아니라 그 전 정권에 들어앉아 있던 이명박 그자들이, 이명박을 필두로 한 그자들이 자신들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개표조작을 저지른 것입니다. 이명박과 박근혜, 새누리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가정보원 이자들은 선거를 조작해놓고 자신들이 이대로 영원히 유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오산이고 대단한 착각입니다. 지금 거리를 가신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이 나라에는 법률도 없고 헌법도 없는 무법 상태라는 것, 법률이 없는 불법으로 정권을 탈취한 자들이 대통령 정권을 사칭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불법 선거로 들어앉아 있는 저자들을 반드시 끌어내려야 할 줄 압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시 구호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배하신 걸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지배하신 걸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박근혜는! 박근혜는! 이명박을! 18대 대선은! 18대 대선은! 18대 대법원의 18대 대선 선거 무효소송 속행하라! 이것만 다시 할게요. 대법원의 18대 대선 선거 무효소송 속행하라! 이렇게 본인은 법을 잘 지키고 원칙과 법을 잘 지킨다고 하시는 분은 전혀 지금 법을 안 지키고 있습니다. 왜 그거 못하는 거죠? 소송, 국민소송입니다. 근데 왜 못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소송 기각될 거야. 그게 뭐 힘이 있겠어? 정치인들이 하고 국민이 하면 다른 것입니까? 똑같은 소송입니다. 왜 우리가 우리의 주권을 지키지 않는단 말입니까? 지배하신 분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네, 발언으로 마지막으로 선거무효소송인단의 감사이신 김효선님도 지방에 올라오셨기 때문에 사수 발언하고 옆에 계시는 역시넷에서 역사적인 그런 친일 인명 사전을 학교 분위기 운동도 하고 있으시지만 역사가 왜 이렇게 됐기 때문에 부정 당선범이 생기고 역사가 뒤로 가서 이렇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정당회담까지 가게 되었는지 15분 강의를 짧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효선님. 네. 안녕하세요. 네, 경북에서 올라온 18대 대선 선거 무효소송인단 감사입니다. 예, 김효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두 분 대표님이 구속돼 계신 서울구치소를 면회를 했던 소감들을 다 전해드리고 싶지만 짧게 하겠습니다. 2013년 1월 4일날 저희가 선거 무효소송을 우리가 5,000명이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12,000명이 같이 했습니다. 그 해요. 그런데 1월 6일날 선거 데이터를 만들었던 그것을 증거 인멸을 하려고 했던 뜻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네, 전산 서버요. 예, 전산 서버를 버스를 일요일날 갖다 대고 옮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 김필원 대표님께서 이 구속되신 이후로 하루도 빠짐없이
하루도 빠짐없이 정기소면이나 모든 부분에서 고소하는 당신이 부당함을 끊임없이 법무부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사건 번호를 확인하시고 김필원 대표님께서 어떠한 발언들을 계속 서면으로 올렸는지 확인하실 수 있고요. 거의 180쪽에 이르는 항소인서가 좀 있으면 이제 공개가 됩니다. 그것을 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것은요, 제가 그 법정에 계속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한영수 대표님의 그 최후 진술이 많이 기억이 나는데요. 두 분 대표님께서 이렇게 명예훼손으로 지금 들어가 계신 것들 아실 텐데요. 박혁진 서기관은 절대로 1분 단위 데이터와 실시간 데이터가 일치하지 못한 이유를 규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유소영 증인도 모든 그 증거인멸의 상황에 대해서나 10년 동안 중앙선관위에 근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박혁진과 유소영 증인이 모두 실제로 이 모든 부정선거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부정선거 상황을 방관하는 그러한 지금 혐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주목해 주시고요. 문상부와 이종우가 이 바로 박혁진과 유소영을 시켜서 명예훼손으로 두 분 대표님을 고소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선거수석인단 카페를 통해서 그 모든 상황들을 인지하실 수 있으시고요. 저희 두 대표님들께서 작년 9월에 백서를 통해서 이 모든 부정선거 상황을 밝혀놓으셨습니다. 1%도 거짓이 없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진심으로 이 주권을 원할 때 정말 피를 흘리지 않고 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증거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전부들 추워서 제 얘기가 재미없어서들 떠나신 모양인데요.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15분 강의가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제가 생각나는 대로 또 다음 기회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호 한번 외치고 해주시겠습니다. 18대 대선 무효소송 속개하라! 속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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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상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구호밖에 없죠?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는! 박근혜는! 정당 해산됐어도 박근혜 퇴진하는 소리 못 들었죠? 우리가 외칩시다. 박근혜는! 박근혜는! 왜 퇴진해야 될까요? 가짜니까. 네, 가짜, 부정 당선 범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 더 외치겠습니다. 박근혜는! 박근혜는! 이명박 비리 엄청 많죠? 그런데 우리는 잘못하면 엄청 재판받고 벌금 내고 감옥에 가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그런 일을 안 당할까요? 다시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박근혜는! 박근혜는! 네, 이 두 사람이 세비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세트로 묶어서 처벌을 받아야 우리나라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증거가 있죠. 대법원은 선거 무효소송 속행하라! 귀가 구리지 않으면 빨리 하십시오. 네, 그리고 지금 역시넷에 아사달님이라고 해서 아까 소개시켜드린 대로 어떻게 이 나라가 이렇게 잘못이 됐는지 역사적으로 15분 반영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역사교육 바울세우기 시민네트워크의 대표를 맡고 있는 아사달이라고 합니다. 예, 카메라 안으로 자꾸 들어오라고. 카메라가 날 따라오면 되는데. 오늘 통합진보당이 해산되고 또
여지껏 발언하신 분들이 2년 전에 있었던 대선 부정을 성토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 저의 생각으로는 역사적으로 잘못된 역사. 이를테면 때가 휘잖아요. 민족과 국가의 척추가 휘면 거기서는 올바른 행동 어느 장에 말들을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장애가 생기죠. 말씀을 조금 이어가기 전에 오늘 제가 기쁜 소식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의 역사교육 바로세우기 시민네트워크는 친일인명사전을 초중고등학교 각계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2년 동안 서명운동을 해왔고요. 얼마 전에 1만 명 서명을 넘었습니다. 박수! 고맙습니다. 그보다 더 기쁜 소식은 오늘 서울시의회 본회의가 끝났습니다. 그 본회의를 통해서 서울시 내 중고등학교 585개를 대상으로 친일인명사전 한 질씩 30만원입니다. 그래서 곱하면 1억 7,550만원의 예산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환호를 지르면 좀 민망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환호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한쪽에서는 나라가 침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드린 이런 뉴스, 이런 소식은 대한민국의 침몰하는 한쪽 귀퉁이를 잡아 올리는 뉴스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여기 대선 부정을 고발하고 그다음에 박근혜 퇴진을 위해서 싸우는 여러분들도 나머지 한쪽 귀퉁이를 들어 올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는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아이들은 똑바른 역사, 올곧은 역사를 배울 자격이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올곧은 역사를 가르치지 않으면 이것은 인권을 유린하는 겁니다. 조선총독부가 당시에 조선 사람들을 대상으로 육사공부를 시켰죠. 그것은 조선총독부가 원하는, 일본 제국 일제가 원하는 말 잘 듣는, 순종 잘하는, 비판의 의식 없는 이런 식민을 기르자고 하는 교육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교과부가 여전히 그러한 정책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교학사 교과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지금 초등학교 국정교과서 실험본이 나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실험본, 완성본도 아닌 실험본으로 서울 시내 전국에 포함해서 2,000명이 넘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이 벌써 한 학기 수업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그 국정교과서에는 5자, 8자는 이건 애교고요. 이를테면 우리의 의병 독립운동은 토벌 대상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등박문희가 을사조약을 성공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관점이 없는 역사, 굳이 말하면 저 바다 건너 있는 일본의 관점을 그대로 옮겨놓은 역사책을 교과부는 지금 그걸 통과시키려고, 확장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교과서를 가지고 교육을 받은, 역사 교육을 받은 아이들의 머릿속에는, 그 가슴에는 어떤 인자들이, 역사 DNA들이 들어가서 자라게 될까요? 보나마나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학교 다닐 때 국정교과서 가지고 국사 공부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 국정교과서가 재미있었습니까? 아마 재미없었을 겁니다. 기억도 이제는 안 날 거지만 왜 우리나라는 맨날 얻어 터지기만 하고 나라는 욕모양 욕거리고 돌아보면 자랑할 것도 하나도 없는데 그래도 하는 말은 입을 열어서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라고 합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았습니까? 교과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면서, 교과서는 당분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은, 어른들은
어디 식장에 가면 반만년에, 특히 개천절 행사에 가면 반만년에 유구한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라고 말합니다. 대한민국의 역사학자들은 당군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당군을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 있습니다. 최초로 받은 사람이 지금 한국교원대에서 교수 노릇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논문의 핵심은 당군은 없었다. 당군은 신화일 뿐이다.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는다라고 떠든 것이 불과 10년 전에 나온 논문입니다. 그런 논문 내용 그대로 지금 아이들의 국사교과서도 편제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자, 당군조서는 BC 2333년으로부터 BC 108년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BC 2333년 2400년 넘는 역사와 지금 우리가 유지해온 2100년, 이것을 못해야 겨우 4500년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반만년에 가까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우리가 미국사, 영국사, 프랑스사, 일본사에도 밀리는 역사를 가지고는 아이들이 자긍심 있고 자존심 있는 사람으로 자라날 수가 없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런 사람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꽉 차 있으면 대기업은 장사하기가 매우 좋습니다. 왜? 가격이 올라도 지갑 엽니다. 되는 대로. 그 다음에 정치하는 사람들은 정치하기가 매우 유리합니다. 왜? 말도 안 되는 정책 내놔도 따라갑니다. 담배값 올리면 오른 채로 따라가면서 핍니다. 아까 여직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는데 대선 부정을 텔레비에서 외치면 그 외침을 가지고 속아줍니다. 그리고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에게는 시끄럽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따라 나온 논리가 좋은 게 좋은 거야. 저리 싫으면 중이 감염되잖아. 이렇게 말합니다. 자, 좋은 게 좋은 거야. 저리 싫으면 중이 가는 거야. 원래 그런 거야. 라고 말하는 논리 어디서 왔습니까? 이건 친일파의 논리입니다. 대한민국 대한제국을 팔아먹은 을사오적과 노로노식파는 그 다음에 당시 대신을 하고 있던 모두 포함해서 76인의 1차 친일파, 그 다음에 독립운동 하다가 변절하고 돌아선 2차 친일파, 그 다음에 그들의 논리를 따라서 마음과 머릿속에 깊숙이 새긴 온갖 기회주의자들은 모두 3차 친일파. 맞습니까? 이 친일파들이 지금도 정계와 재계, 문학계, 학계 어디라고 할 것 없이 다 그 권력을 쥐고 있습니다. 이것도 맞습니까? 그러면 대한민국의 지금 21세기를 사는 현장의 대선 무장은 어디서 왔습니까? 예, 친일파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친일파가 왜 살아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그 역사를 청산하지 못했습니다. 자, 45년 8월 15일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날입니까? 예, 광복절입니다. 당시에는 해방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지금 그걸 이름을 바꾸겠다는 놈들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예, 건국절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역사가 기껏 얼마입니까? 45년부터 지금까지 70년. 잘 잡아서 대한민국의 역사는 70년입니다. 그걸 희망하고 획책하는 놈들이 바로 3차, 4차, 5차 뭡니까? 친일파입니다. 그래서 친일파는 아직 살아있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한민국에 잘못된 것을 고발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친일파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것을 바로 돌리는 데에는 역사전쟁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것을 바로 돌리는 데에는 건국절이 70년짜리 역사를 획책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절박하게 인식해 주셔야 우리 아이들이 잘못된 역사 교육을 받는 것을 말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70년간 그나마도 자랑스러운 민주화의 역사를 써왔습니다. 45년 그리고 48년 정부가 수립된 이후로 이승만이 정권을 잡고 난 이후로 대한 독립을 위한 독립운동에 임하지 사람들은 다 빨갱이를 몰라서 맞아 죽었습니다. 한두 사람을 때려잡기 힘들면 한 마을을 소탕했습니다. 그걸 네 글자로 양민학살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곳곳이 양민학살의 현장입니다. 제가 사는 고향에는 금정굴이 있습니다. 대전에는 대전형무소 있고요. 경산에는 코발트 광산이 있습니다. 부산에도 있습니다. 강화에도 있고요. 김포 파주과 거창 있습니다. 제주 4.3은 완결판입니다. 53년까지. 여기서 죽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옛날 역사를 기억하는, 친일의 역사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살아있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 역사가 지금보다는 2발, 통일로 3발은 갔을 겁니다. 맞습니다.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허술한 민주당 정부가 그나마 친일파 청산을 다시 하겠다고 법률을 정비하는 동안 저기 있는 저 여자가 아버지가 탱크 들고 나와서 망쳤습니다. 4.19 학생들의 죽음으로 부정한 독재를 몰아낸 역사지만 우리는 친일파를 처단할 기회를 한 번 놓쳤습니다. 사실 4.19 때는 3번째 놓치는 기회였습니다. 그 암울한 박정희에 몇 년이 가고 다시 이제 기회가 한 번 왔습니다. 그게 언제일까요? 80년 서울의 봄이겠죠. 우리는 다 DJ 아니면 YS가 잡아서 그 결과를 나누어 먹을 수 아니 즐길 수 아니 그건 뭐라고 합니까? 누릴 수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이 사람들은 쫄기만 했습니다. 대신 누가 나왔습니까? 전두환이가 나와서 또 말아먹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7년 6월 항쟁입니다. 우리는 그 승리의 도취에 있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그랬습니다.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아마 쫄지도 않았을 겁니다. 누가요? 저 친일파들이요. 예, 친일파들이. 그런데 이들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안 되겠습니다. 때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데 지긋지긋합니다. 이제 이들도 이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했다고 외치고 싶어집니다. 그런 논리를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자기들의 정치적 기반, 사회적 기반이 단단해질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게 뭡니까? 그게 교학사. 그 교학사 교과서를 밀어내는데 잉태하고 출산하는데 뉴라이트가 온갖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 뉴라이트를 밀어준 사람 누굽니까? 이명박 박근혜. 예, 맞습니다. 이명박근혜. 이들이 왜 그랬을까요? 친일파 우선이라서요. 맞습니다. 역사적으로 정통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에 대한 공감, 공유, 절박한 인식을 넓게 공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역사는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아들, 딸이 이 땅의 식민지가 되지 않도록 그들의 역사 공부를, 역사학습을 잘 책임져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사달님. 축하 한번 더 해드릴게요. 아이들한테, 저도 엄마지만, 우리 아이들이 역사를 너무 모릅니다. 역사를 알지 못하니까, 저하고 막 싸워요. 어쩔 수 없는 사회적 현상이라고 보는데, 제가 촛불들만 나오면서 방송하면서 느낀 것은, 아이들이 달라져야 되고,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한테 이런 역사, 친일의 역사를 알려주고, 그래서 나라가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을 바로잡아야 되는지 알게 해주는 그런 운동을 또 하시니, 그리고 또 기쁜 일이 그러면 그게 예산이 잡혔다는 거죠? 서울 네? 2015년에 집행될 예산이 2015년에 집행될 예산에 친일 이명사전이 학교로 가는 예산이 잡힌 거죠? 다시 한번 박수 쳐주세요. 네, 우리 아이들에게 밝은 미래를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정치인들 저 되게 많이 욕했는데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정치인들이 있다는 것도 참 고마운 일입니다. 역사의 한 귀퉁이를 들어올리는 일을 하는 분들이 아직도 있어서 대한민국이라는 것이 아직은 희망이 있나 봅니다. 그래도 오늘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박근혜는 왜요? 이 사람들이 왜 구속해야 될까요? 지나가시는 분들은 모르실 거라 생각해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부정당선범입니다. 이명박 그 대통령을 있으면서 도와주었다는 그런 정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 나라를 사대강으로 말아드셨습니다. 불법 비리 엄청납니다. 그런데 처벌을 안 받습니다. 말이 됩니까? 우리는 작성하는데, 우리는 벌금을 내고, 우리는 구속을 당하는데, 저들은 불법이나 잘못을 해도 안 잡혀갑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세상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박근혜는 이명박을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이 두 사람 왜 대표적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정 당선에서 불법 당선이기 때문에 선거 무효소송 속행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사법 모든 국가기관 다 장악해버렸습니다. 국정원이야말로 말할 것도 없고, 본처도 말할 거 없고, 다 경찰, 검찰, 사법 다 이제 틀어지고, 여기 있는 동아, 조선, 몫을 비롯해서 마음에 안 들면 고소고발이 난무합니다. 저도 이렇게 외쳤다고 어느 날 갑자기 띡 갈 수도 있어요. 그때 도와주세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민주주의가 무너진 정당 해산까지 이렇게 된 대한민국에 12월 19일 부정당선범이 당선된 날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박근혜는 대법원의 18대 대선 선거 무효소송 속행하라! 우리가 어떤 해명을 내놓겠다라는 결론이었습니다. 21시 24분, 즉 9시 24분으로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손으로 쓴 투표를 마치고 위원장이 다 확인해서 공표 시각은 7시 40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선관위는 뭐라고 답변했냐면, 그러니까 9시 40분을 21시로 적어야 되는데 착각으로 9시라고 적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게 사실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장을 보시면, 방송 및 언론사에서 이것을 그날 저녁 7시 43분에 이걸 공표를 합니다. 투표지 분류기에는 21시, 다음 9시 24분에 투표지 분류기를 마쳐졌는데, 오히려 7시 43분에 해당 내용이 방송 및 언론사 실시간으로 보도가 돼요. 자, 이거는 그 선관위에서 각 언론사에 제공한 그 투표 진행 상황표를 갖고 확인한 겁니다. 거기 세 번째 들어보시면 춘천시가 나와 있는데요. 그게 이제 증감이 박근혜 후보가 1704표, 문재인 후보가 1199표를 이제 증가된 바로 그 시각입니다.
1704표와 1199표가 좀 전에 문제가 됐던 그 해당 득표 상황표에서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얻은 득표수입니다. 그런데 이게 언론에 이게 지금 그 언론사에 제공된 게 저녁 7시 42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첫 번째로 돌아와서 손으로선 19시 40분이 맞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득표 상황표 전체는 이거는 조작이 된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게 밤 9시를 19시로 착각할 수 있다 했는데 다시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미 언론사에는 7시 40분에 자료를 줬어요. 그것도 후견표에서 나온 결과까지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러한 일들이요. 여기는 동대문구 용신로 모두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 밑에 손으로 쓴 거는 9시 21시 1분인데 그 투표 분류지 종료 시각은 21시 14분 13분이나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두 곳에서 벌어진 게 아닌 거죠. 자, 그 다음 장을 보시면요. 투표지 분류 종료 시간보다 위원장 공표 시간이 늦은 이런 쓰고 현황입니다. 이게 투표지 분류 투표지 분류 시간과 위원장 공표 시간이 지금 이제 일치하지 않는 부분까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다음에 이제 미분류표에 관련된 이야기를 지금 춘천시 신사우동 같은 경우 제3투표구는 미분류표가 33%나 됩니다. 그러니까 비교로 이게 안 되는 게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거죠. 통합투표구에 보면은 49.1%나 미분류가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투표지 분류기는 어떤 거냐? 여기 보시면 프리엔트에서 보면 더 분명한데 여기 지금 박근혜 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문재인의 기표가 지금 너무 늦어진 관계로 저희가 늦어진 관계로 이렇게 이상기 의원님이 중앙선관위에서 굉장히 많이 따지셨어요. 그런데 중앙선관위는 그것을 해명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냥 넘어갔었거든요. 사람의 실수다, 오류다 이렇게 넘어갔고요. 마지막으로 강동원 의원님이 안전행정부 그쪽에서 발언을 하셨던 게 있는데 그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행정처장 계시죠? 네, 나와 있습니다. 네. 선거 관련 소송은 그 심리와 재판을 할 때 소송 제기일로 좀 며칠 내에 다 되어 있습니까? 신건마다 심리기간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충 6개월 정도까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공직선거법 제225조에서는 18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는 단층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담당을 하는 것이고 판결하는 것이죠. 네. 2013년 1월 4일날 제기한 사건번호 2013-18 제18대 대통령 선거 무효 소송 현재 23개월이 지났는데 왜 심리하지 않습니까? 당초 제소됐을 때 청구원인과 다른 청구원인이 추가가 됐습니다. 선거 부정과 관련된 청구원이 추가됐는데 그것은 1심 형사재판이 계속 중이어서 그 재판 결과가 나와야 이쪽 재판을 진행할 수 있었어요. 선거 사건은요 민사와 형사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민사소송을 형사소송과 병합해서 합니까? 그러니까 민사소송에는 선거 무효소송이 있고 당선 무효소송이 있어요. 선거 무효소송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당선 무효소송은 후보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가 당선 무효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공소시효가 지나서 아무런 법적 소용이 없습니다. 다만 국민이 지금 민사소송으로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했고 또 형사소송을 제기해놓고 있어요. 그런데 대법원에서 지금 2년이 다 돼가는데요. 이것을 심리조차 않고 있다는 것은 이건 대단히 정치적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가된 청구원인이 국정원 선거 개입 문제가 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1심에서 최근에 형사 판결이 났기 때문에 이제 진행할 수 있는 단계가 되어서 심리 쫓기는 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진행하려고 합니까? 형사사건이 사실확정이 돼야 이쪽 사건을 진행할 수 있는 연계관계가 있어서 미뤄두고 있었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건 형사사건과 별개다. 자, 보세요. 18대 대통령 선거 무효 소송의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 아시죠? 제가 하나씩 여기 올려놓습니다. 새누리당의 부정선거였습니다. 윤정원 목사의 시발단 운영과 관련된 사건으로 징역 10년형 집행 2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윤정원 시발단 주도했던 사람이, 그리고 국가기관이 대선에 개입했어요. 국가정보원,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기무사령부, 통계청, 경찰청 등등이 선거 개입했다는 것은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의 개표 조작이 있었어요. 이것은 국민적 의혹이 계속 증폭되고 있어요. 경기도 남양주 선관위 또는 서울시 송파 선관위를 비롯해서 전국적인 개표 규정 이 증거들이 전 투표구의 60% 이상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또 박근혜 당시 후보의 허위사실 유포가 있었잖아요. 문재인 후보의 대선 후보 방송 토론 중에서 댓글려 김하영을 옹호하는 이 발언, 이것은 허위사실 유포잖아요. 바로 이런 것들이 명백하게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은 자격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2년이 다 돼도 심리조차 않고 있다는 것은 대법원의 직무유기입니다. 국기 문란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당초 청구원인은 개표 부정에 한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의 점이 선거무효 사유로 추가가 됐고 그 점은 형사 기소가 되어 있었어요. 자, 이거 보십시오. 형사소송 한 건 또 있었어요. 2013년 5월 9일 이명박, 박근혜, 김무성, 김능한, 이종훈 씨는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입니다. 문상부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에 여기다 원세훈, 김영판, 김하영 여기는 댓글입니다. 이 9명을 형법 제87조 내란죄, 동법 제91조 국헌 논란죄, 동법 제122조 직권남용죄, 동법 제123조 직무유기죄로 형사 고발해놨어요. 이것도 지금 전혀 심리를 않고 있어요. 이러면서도 지금 대부분이 지금 제대로 선거 사범에 대해서 심리하고 재판을 진행하려는 의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아까 답변 중에 바로 이제 때가 됐으니 뭐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언제 할 거예요? 이제 1심 판결이 났으니까 당의 재판부에서 기일을 지정해서 진행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막연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데 언제 하겠다 이 국회에서 분명히 한번 답변해보세요. 당의 재판부에서 결정할 일이라서 제가 법원행정처장 입장에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역사는 이 모든 사실을 기억합니다. 기록합니다. 지금 이 고발인들을요 검찰에서 거꾸로 엮어가지고 지금 식용을 선고해서 현재 감옥에 있어요. 정당한 주장을 하는 국민들을 거꾸로 올갱이를 씌워가지고 입을 막아버리기 위해서 지금 감옥에 넣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국민은 우매하지 않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어제 서울역앞 고가도로에서 특검 수사 등을 요구하면서 분신한 40대 남성이 끝내 숨을 거두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빚과 어머니의 병 때문에 분신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만 이 남성의 수첩에서는 이른바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와 비슷한 정부 비판 내용의 메모가 발견됐습니다. 이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오후 5시 35분쯤 서울역 앞 고가도로 한 남성이 특검 수사를 요구하는 플래카드를 걸고 시위를 합니다. 잠시 후 이 남성 주변에서 불길이 크게 치솟습니다. 분진을 시도한 겁니다. 관련 과정에서 그를 전화했고 119에 당시 신고했었고요.
이 남성은 지방 유명 사립대 영어과를 나온 40살 이모 씨. 7급 공무원 시험 준비 등을 했으나 잘 안 돼 최근엔 편의점에서 일해왔다고 주변 사람들은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일주일 전 보험수급자를 동생 명의로 바꿨고 신용 불량 상태였다며 빚과 어머니 병환 등을 이유로 분신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씨가 현장에 남긴 수첩에선 안녕하십니까 라며 정부에 대한 불만을 적은 17줄짜리 메모가 발견됐습니다. 온몸에 3도 화상을 입고 병원에 후송됐던 이 씨가 결국 오늘 오전 숨지자 개신교 평신도 시국 대책위를 비롯한 각계의 인사들의 추모가 이어졌습니다. 이 씨의 장례는 시민사회장으로 치러질 예정입니다. 들의 마음을 대신해서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박근혜는 퇴진하라! 박근혜는 퇴진하라! 박근혜는 퇴진하라! 퇴진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가장 큰 것은 국민들의 선거권을 짓밟은 파렴치한 범죄 행위 때문입니다. 부정선거! 살인사건! 박근혜는 퇴진하라! 부정선거! 살인사건! 박근혜는 퇴진하라! 예, 여러분들의 힘찬 구호에 반응하는 블랙스완이 뛰어나왔습니다. 통합진보당을 사실은 지지하는 사람은 아니긴 하였으나 그래도 국민들이 한 표로 선거권으로 지지를 했던 정당을 박근혜 정권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정당 해산을 했습니다. 항상 집회장이나 이런 데서 노래를 하면 기분 좋게 여러분들 힘내게끔 해야 되는데 아무튼 오늘은 기분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항상 집회장에서 노래를 하고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 돈을 받지 않았는데 오늘은 선거물 소송인단에서 그래도 수고한다고 돈을 좀 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첫 곡을 지정을 했어. 원래는 우리 꼴리는 대로 하는데 돈 주는 오너의 말을 듣기로 했습니다. 돈 받으면 약해요, 약해. 원래 처음에 같이 하자 그랬을 때 날도 춥고 그래서 상황 봐서 할게요 그랬는데 저희가 수고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1초 만에 대답을 했습니다. 체감되는 공포와 결핍을 제가 가져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모든 두려움은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일어나십시오. 라는 대한민국 상황을 아주 꿰뚫어보는 주소를 남기고 자신의 몸으로 분신항호를 하신 이남종 열사가 돌아가신 지 이제 1년이 다 되어갑니다. 그 1년 동안 우리는 과연 이남종이라는 사람이 남긴 유지를 받들기 위해서 열심히 했는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시간인 것 같고, 지난 1년 동안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많은 탄압과 핍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쉬지 않고 지치지 않고 겁먹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박근혜는 퇴진하라라는 정의로운 구호를 외쳐왔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14년 대한민국에서 가장 정의롭고 가장 상식적이고 가장 아름다운 문장으로 된 노래를 불러드리겠습니다. 굿바이 치킨. 전속권이 짚어졌던 바깥기만 싸우지는 화에 따른 평화세를 잠깐 떠나라. 박근혜는 퇴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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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는 퇴진호. 이동이 때 봉사인류
지난 18단에서는 명백한 부정선거였습니다. 지금 청와대에 앉아있는 박근혜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손으로 뽑은 합법적인 대통령이 아닙니다. 2012년 12월 19일 날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은 생존권을 잃었습니다. 2014년 12월 19일 2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단순히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생존권을 잃은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존심을 잃었고 인권을 짓밟혔고 대한민국 국민이 되어서 이 땅에서 살아왔던 모든 지난 시간들을 부끄러워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정당까지 해산을 시켜버리는 저들이 일개 시민인 우리들을 얼마나 핍박하고 짓밟을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선거 정의와 상식을 추구하는 시민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박근혜는 퇴진하라! 아까도 서두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저도 그렇고 우리 횃불시민연대 모든 소속원들이 아마도 저와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떠한 정당도 지지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정치인도 믿지 않습니다. 왜냐? 대한민국의 국혼을 물랑케 한 엄청난 부정선거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내는 세금으로 밥을 빌어 처먹는 국회의원들 그 누구도 이 부정한 정권과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통합진보당 해산이라는 이러한 사건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오히려 잘됐다라고 죄송하지만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 국회의원들이 내가 낸 세금으로 밥을 빌어 처먹으면서 친일파의 딸이 청와대에 부정한 방법으로 앉아있는데도 전혀 투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통합진보당은 이제라도 시민들을 믿고 시민들이 낸 세금과 우리가 뽑아준 투표권을 믿고 거리로 나와서 다시 한번 시민들과 노동자들과 일반 서민들을 위해서 청와대에 앉아있는 친일파의 딸을 퇴진시키는데 일조를 해야 될 겁니다. 아마 통합진보당 이제 더 이상 뒤로 물러날 곳이 없습니다. 여기서 한 발자국만 더 물러나면 당신들은 낭떨어집니다. 어디에도 갈 곳이 없습니다. 지금 정치인이 됐건 지식인이 됐건 누가 됐건 간에 부정선거를 인지하고 길바닥에서 투쟁을 하며 힘들어하고 혼란스러워하는 우리들을 끌어안을 지도자가 나온다면 그분을 지지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찾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몸을 던져서 항거하신 분도 있고 친일 정권에 또는 군사정권의 포갑에 의해서 탱크와 총과 칼에 의해서 이름도 없이 죽어간 수많은 민주열차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서 계시는 이 대한민국 땅이 여러분들이 잘나서 밟고서 계신 게 아닙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선거권이 빼앗기고 국민들의 손으로 뽑은 정당이 해산이 되어도 나와는 아무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대한민국의 이 우매한 국민들이 깨어나지 않는 한은 우리는 이 친일파들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정신들 차리시고 일어나십시오.